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살고 있는 포틀랜드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포틀랜드 속으로, 오늘은 최근 갑자기 찾아온 포틀랜드의 이상 고온 현상과 이를 피해 찾아간 오리건 코스트의 허그 포인트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포틀랜드의 날씨는 겨울에 비가 좀 많이 오는 것만 제외하면 아주 괜찮은 편입니다. 서울과 비교해서 여름은 시원하고 겨울은 따뜻합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지난 30년 동안의 월별 평균 기온을 정리한 것인데, 가장 더운 7, 8월의 최고 기온은 섭씨 27도 정도입니다. 그러나 아침 기온은 13, 14도 정도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에어컨 없이도 충분히 지낼만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포틀랜드 역시 1년에 몹시 더운 날이 적어도 2, 3일씩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몹시 더운 날이 예년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상식 밖으로 너무 더웠습니다. 미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포틀랜드는 지난 토요일 섭씨 42도를 기록함으로써 1965년에 수립된 역대 최고 기록 41도를 경신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날인 일요일에는 44도, 그리고 월요일에는 46도까지 올라가며 연일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6월 28일 현재 포틀랜드에는 섭씨 35도 이상일 때 내려지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 정도로 기온이 올라가면 사람은 무력감, 피로, 어지럼증, 구토의 증상을 느끼게 된다는데, 해결책은 물을 많이 마시고 시원한 곳으로 피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저희 노부부는 포틀랜드의 최고 기온이 46도로 예상되던 6월 28일 오리건 코스트의 허그 포인트로 피서를 갔습니다. 허그 많은 오리건 코스트의 해변 중에서 허그 포인트를 찾아간 이유는 가깝고 당일 예상 최고 기온이 불과 18도였을 뿐만이 아니라 밀물대의 허그 포인트를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허그 포인트는 포틀랜드에서 가장 가깝고 인기가 많은 캐논 비치에서 남쪽으로 불과 5분만 내려가면 만날 수 있는 작은 해변입니다. 캐논 비치와 달리 인공적으로 개발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비치하우스와 같은 건물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숲으로 둘러싸인 해변과 바다, 그리고 그 사이에 모래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리건 코스트는 한국의 서해안처럼 바다 쪽의 경사가 완만하기 때문에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따라서 만조대와 간조대의 바다 모양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썰물이 되면 바닷속에서 솟아난 작은 현무암들을 볼 수 있고, 군데군데 파여진 웅덩이에서는 온갖 바다 생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허그 포인트는 간조대 자연생태 학습장이 되기 때문에 이 시간을 맞춰 어린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밀물이 들어올 때입니다. 허그 포인트의 해안은 일자로 쭉 뻗은 것이 아니라 울퉁불퉁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지형이기 때문에 물이 깊숙이 들어오는 만조대, 아차 하는 순간 갇힐 수 있는 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해안과 바짝 붙어있는 산림 속으로 올라가서 한동안 대피할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 허그 포인트는 출발 전 그날의 조수표를 꼭 확인하고 떠나야 하는 곳입니다. 저는 이미 얼마 전 손녀들과 함께 허그 포인트에 썰물대 찾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피서를 겸해 만조대 이곳이 어떻게 변하나 보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6월 28일의 두 번째 만조 시간인 오후 5시 30분에 맞추어 왔습니다. 두 번에 걸쳐 찍은 영상을 중심으로 허그 포인트에 엑기스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허그 포인트의 해변으로 나가기 위한 주차장은 한 군데뿐입니다. 이곳을 빠져나오면 그대로 모래사장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안이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전체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람들은 볼거리가 있는 오른쪽으로 향합니다. 여기에는 근처 산림에 물이 모여서 떨어지는 작은 폭포도 있고 동굴도 있습니다. 뭐 그리 대단한 풍광은 아니지만 지난 수만 년 동안 바닷물에 의해 계속 깎여왔을 바위들도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많은 아이들이 이곳에서 정신없이 뛰어놉니다. 어른들이 신기해하며 사진을 찍는 명소는 좀 더 가면 나옵니다. 믿거나 말거나 지금 보시는 화면에 나오는 길이
옛날에는 사람과 역마차가 다녔던 길이라고 합니다. 오리건 코스트를 관통하는 US 하이웨이 101번을 건설하기 시작한 것이 1932년이니까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어렵게 다녔다는 이야기입니다. 위키피디아의 허그 포인트를 검색해보면 이 사실을 증명해주는 출처불명의 사진이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말 두 필이 끄는 마차에 짐을 싣고 이 험한 돌길을 통과하는 사진이 왠지 찡하게 다가옵니다. 그나마 이 길도 하루 종일 열려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길 주변에 바위 위에는 수없이 많은 조개 껍질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곳까지 바닷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길을 이용하려면 물이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좁고 돌산을 예각으로 돌아야 했기 때문에 무척 조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은 살포시 껴안고 돌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허그 포인트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이 허그 포인트의 밑으로는 웅덩이가 형성되어 있는데 밀물이 들어왔던 바닷물이 썰물 시에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곳을 간이 수영장으로 활용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나갔다 들어오는 바닷물은 생각보다 빨리 들어왔습니다. 분명히 바다와 웅덩이들 사이에 편안히 통과할 수 있는 모래사장이 있었는데 잠깐 사이에 그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서해안을 소개할 때 종종 등장하는 모세의 길, 뭐 그런 개념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허그 포인트의 모습들은 밀물이 완전히 들어왔을 때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예상대로 모두 자취를 감추고 바닷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더구나 주차장에서 해변으로 나가는 입구 근처를 제외하고는 길이 막혀서 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줌으로 잡은 허그 포인트의 옛길 위에도 파도가 거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새 구독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